자, 이번에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다시 한번 더 과제를 만들고요. 이 과제는 제가 지금 시간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 한번 눈으로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들기로 스프레드시트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실제로 과제를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생성하면 삭제도 제가 작업한 거 복구되나요? 되겠습니다. 만약에 작업을 하다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4번 만들기를 하면 조금 새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삭제를 했으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셔가지고 파일을 추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장을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작업 중인 학생들은 그냥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가지고 작업을 하라 하시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삭제한 학생들은 그냥 4번 만들기 눌러라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이재 선생님? 다월 선생님이 정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역사 수업 시 활동지 인쇄하지 않고 구글에만 탁제할 경우 학생들 집에서 출력해서 다시 하셨는데, 지금 좀 연소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하고 제가 그러면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끝나고 밴드에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재할 경우 학생들이 출력해서 과제하고 활동지도 제작하게 하셨나요?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제 클래스룸인데, 여기 보시면 요 디딤 영상이거든요. 요 디딤 영상은 제가 실제 수업에 쓴 것들이랑, 요거는 제가 여기 실제 수업을 할 때 요 빔으로 쌌던, 제 개인은 구매했던 건데 빔으로 쌌던 요 PPT가 나오게 됩니다. PPT가. 그럼 학생들은 PPT를 인쇄를 한다든지 4번 만들기를 해서 요 PPT를 보면서 필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과제는 학생들이 제가 학습지, 내용 지식은 제가 거꾸로 교실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따로 학습지는 제공하지 않았고요. 쉽게 말해서 학습지는 여기 PP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지식에 관한. 근데 실제 교실 수업에서 활동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 보드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잠깐만요. 조별 과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역스타그램 보고 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내가 만약에 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 김준서 학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실제 했던 학생인데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해서 인구 이동, 위진 남북조 요 시기에서 뭐 만들 테니 우리한테 도리인들 후원 좀, 이런 식으로 메모 전파 이렇게 했거든요. 학생은 나중에 요거를 파일에서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요. 4번 만들기에서 자기 개인 파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권한을 가능하더라도 이렇게 4번 만들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유동적으로 선생님들이 요거 나중에 4번 만들기에서 써라 라고 하면, 이 원본은 훼손하지 않되 학생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학습지들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니까 이 부분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프레드시트거든요. 쉽게 말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에요. 엑셀처럼 쭉쭉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두 가지만. 하나는, 첫 번째는 범위보. 자, 두 번째는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래프 그리기. 제가 아까 요 구글 문서에서 요 자기소개하기 요걸 했거든요. 제가 아까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렸죠. 와 하면서 막 다 지워버리는지, 지금 수정이 제한 모습이죠. 수정을 해버리면 와 쌤 얘가 다 지웠어요 하는 경우에는 계속 일일이 버전 돌아가서 하면, 물론 애들한테 협박을 하면 조금 애들이 좀 알아듣겠지만,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애들도 수업 흐름도 깨지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요 범위 보호를 해서 요 칸에는 그 학생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어떤 글을 쓰는지 참고만 하고 다른 학생의 칸에는 수정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 요 범위 보호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처럼 번호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요. 여기는 길동이, 여기는 박서준, 여기는 김담이 쭉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요 라인, 여기에 대해서 자기 소개하기 쪽 있는데, 요 칸,
요 칸은 길동이만 소개할 수 있도록, 길동이만 쓸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범위 보호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수업에 쓸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칸들을 딱 드래그해서 체크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체크가 됐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범위 보호예요. 범위 보호. 좀 약간 3분의 2 지점에 범위 보호가 있습니다. 범위 보호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보호된 시트 및 범위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 설정된 이 범위만 보호를 할지, 아니 밑에 이렇게 시트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시트 자체를 보호를 할지 설정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 범위만, 요 칸에는 1번 길동이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 시트 1에 A7, A7에서 H7까지의 범위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한 설정을 할게요. 권한 설정을 하면 이 범위를 수정할 때 경고 표시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면 너 이거 신중해야 돼 하고 경고를 줄 수 있고요. 여기 두 번째 거, 이 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제한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나만 누르면 여기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든 나만 요 칸, 설정된 A7에서 E7까지의 범위를 수정할 수 있고요. 여기 다른 범위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권한에서 복사를 할 수 있고, 여기 맞춤이에요. 맞춤을 자 눌러주신 다음에 수정자 추가할 수 있거든요. 여기 티처 이것도 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길동이의 구글 아이디 뭐 이렇게 가칭으로 길동 G1 컴하고 완료를 하게 되면 이 칸에는 길동이만 이 칸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약간 번거롭겠지만 수업의 흐름을, 원하는 흐름을 위해서 학생이 지워버리면 학생도 짜증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2번은 범위 보호를 해서 오른쪽을 하고 범위 보호 눌러주고 권한 설정하고 A8, F8 맞구나. 그러면 맞춤을 해서 여기 박서준의 구글 메일을 입력을 하고 완료하면 요 칸은 박서준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들 꼭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초등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 그리고 지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계를 내는 그런 수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밭에 식물들을 기른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시간인데 통계청에 들어가지고 어느 날의 날짜, 뭐 바람의 풍속이라든지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통계청의 자료들을 끌어올 수 있지만 학생들이 일일이 밖에 있는 체온계라든지 기온계를 체크를 해서 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예로 들어서 1월, 그다음에 2월, 3월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 뭐 22도, 여기는 23도고 기온이 여기는 19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 여기 글자가 체크된 제가 그래프를 놓고 싶은 요 부분을 드래그를 해볼게요. 드래그. 다시 해볼게요. 숫자를 놓고 가로 세로 상관없습니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여기 자료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 차트 삽입이에요. 차트 삽입. 삽입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왼쪽 위에 삽입에 차트를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 가운데 좀 있는 차트 삽입을 눌러주시면 그래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현재는 데이터 없으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요거를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21도 이렇게 해보고 요거를 해서 차트를 다 넣어보면 데이터가 없어지네요. 잠깐만요. 오기 전에 이걸 했었는데 지금 좀 안 뜨니까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난처해지네요.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범위 설정이 돼 있어서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새로 만들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거기에서 예. 한글로 19도 이렇게 하면 얘가 숫자로 인식을 해요? 한글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요? 한글도 지표가 되거든요. 잠깐만요. 됐네요. 뭔가 좀 아까 범위 보호 누른다고 잘못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차트를 삽입을 하고 보면 가는 여기 21, 다는 약간 34, 또 22라고 해서 퍼센테이지도 나오고요. 차트 수정 들어가시면 원형 차트도 할 수 있고 여기 막대 그래프로 따라서 가에는 21, 나에는 22, 다에는 34 이거 될 수 있고 다양한 이런 차트들을 통해서 표시가 가능합니다. 순간 당황을 했는데 다시 책 파일로 하니까 됐네요. 그래서 요것도 뭐 가을, 겨울 몇 월 며칠을 하시면 이 차트를 정리하거든요. 학생들도 태블릿 들고 잠깐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은 기온이 얼마네 체크하고 오늘은 우리 고장의 기온이 얼마네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해놓으면 물론 이렇게 종이로도 이렇게 체크를 가능하지만 그냥 학생들이 간단하게 입력만 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데이터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늘 배운 스프레드시트의 범위 보호 그 다음에 이런 차트 요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시트 넘어가서 이번에는 구글 설문지 볼게요. 구글 설문지도 아마 오늘에서 두 번째로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들거든요. 과제 만들기에서 구글 설문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과제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쪽지 시험을 해볼게요. 쪽지 시험. 예를 들어서 쪽지 시험 연수라고 하고 설문지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 여기 보시면 질문과 응답이 있습니다. 질문과 응답. 여기에 대해서 보내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내기를 클릭을 하시고 가운데 여기 링크 표시가 있거든요. 여기 링크 표시에 URL 단축이 있습니다. URL 단축을 누르시면 이 링크의 주소가 축소가 됩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또는 복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카카오톡이나 또는 구글 클래스룸에 그냥 올려주시기만 하면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문을 하고 시험을 치는 게 또 가능하고요. 또 여기서 제가 이 혼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설문지를 만들 때 공동 작업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내기 옆에 오른쪽 위에 더보기가 있어요. 점 3개. 점 3개를 클릭을 해주시면 공동 작업자 추가가 있어요. 공동 작업자 추가. 이 공동 작업자 추가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초대할 사람들을 이제 지메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요. 여기를 주소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액세스 권한을 변경하시면 되거든요. 가운데 특정 사용자가 액세스였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변경을 해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게 있거든요. 저는 지수입 에듀케이션이기 때문에 사용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겁니다. 일반 계정에서는 여기 두 번째 사용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소정 가능 자동으로 되고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점 3개의 공동 작업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권한을 변경을 하시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저장을 하시고 요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이 주소를 받으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들어와서 함께 이 질문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깁니다. 보내기를 통해 주소를 보내면 요 질문에 대해서 설문에 응답을 할 수 있고요. 점 3개의 공동 작업자의 링크를 보내면 함께 이 설문지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수학쌤이다 또는 내가 중학교의 과학쌤, 역사쌤이다 같은 역사 선생님을 여기 공동 작업자로 추가를 해서 그 선생님들은 여기 들어와서 함께 응답을 볼 수 있고 시험 문제도 수정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있으니까 구글 설문지 기본 기능들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쪽지 시험 연수라고 해서 구글 설명도 추가할 수 있거든요. 클래스룸
예스름 연수 후기 위주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질문을 추가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구글 설문지에서 질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에 다른 수업의 게시물을 가져올 수 있듯이 또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다른 슬라이드를 가져올 수 있듯이 이 질문 가져오를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다른 구글 설문지의 과제를 만들 수 있고요. 제목 및 설명 추가인데 지금 쪽지 시험 원서처럼 질문 없이 그냥 이거는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거를 복사하고 싶으면 여기 복사를 클릭을 하시면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지고요. 요걸 삭제하고 싶으면 복사 옆에 요 휴지통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다음 여기 밑에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다, 그냥 그림만 넣고 싶다 하실 때에는 여기 이미지를 그림을 클릭하시면 컴퓨터에서 업로드할 수 있고 지금 사진을 넣을 수 있고요, 링크도 넣을 수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사진도 넣을 수 있고 구글 이미지에서 바로 검색을 해서 사진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동영상 유튜브를 추가할지 또 섹션을 추가할지 말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연수 사전 조사를 할 때 이 섹션을 추가했었는데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섹션 없이 요것만 하면 그냥 요 한 개의 장에서 그냥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섹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섹션 1이고 섹션 2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응답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시려면 여기 오른쪽 위에 눈 모양의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미리 보기를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섹션 1, 2로 나눴거든요. 섹션 1에서 섹션 2로 넘어가려면 다음을 누르셔야 됩니다. 다음을 누르면 섹션 2로 넘어가게 되고 섹션 2가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을 구분하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섹션을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질문을 만들면 제목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을 꼭 적으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연수 후기는 어떠셨나요?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거 응답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여기 오른쪽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단답형, 맨 처음에 단답형은 말 그대로 짧은 주관식, 그냥 짧은 답만 받겠다. 어떠셨나요? 그냥 예, 좋았어요. 끝 하는 경우에는 그냥 단답형 하시고요. 약간 서술형 시험처럼 조금 긴 답을 원한다 하실 경우에는 요 장문형으로 서술형을 하시면 됩니다. 단답형은 주관식, 장문형은 서술형 하시면 되고, 요 객관식 질문은 보통 오지선다, 육지선다처럼 요 선다 중에서 한 개의 정답만 체크할 수 있는 게 여기 세 번째 객관식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1번 뭐 좋았다 라고 할 수 있고, 2번 보통이다 라고 할 수 있고, 3번 나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응답자의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식 질문이라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 의견 외에 또 받았다 하는 경우에는 기타 추가를 하셔가지고 응답자가 이런 것도 또 이런 답변을 낼 수 있는 추가란을 응답할 수 있고요. 다음 요거 순서를 왔다 갔다 드래그하면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객관식 질문이었고, 네 번째 체크박스를 할게요. 체크박스는 요 객관식 질문과 차이점이라면 복수의 정답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식 질문은 한 개의 답만, 체크박스는 복수의 정답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미리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섹션 1 넘어가서 여기 약간은 체크박스이기 때문에 1번, 2번 전부 다 체크할 수 있고요. 객관식은 이렇게 한 개만 체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음에 드롭다운인데, 드롭다운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을 선택하라. 선택. 자, 드롭다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맞다라고 하고, 2번 별로 였다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좋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이 섹션에 미리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어떠셨나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라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객관식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 중에 드롭다운 형식으로 해서 여러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 드롭다운 형식이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파일 업로드요. 저도 이 파일 업로드를 작년 교내 경시 대회 할 때 학생들 유튜브 만든 걸 받기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응답자가 드라이브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허용합니다 했을 때 계속 눌러주시면 여기에 대한 설문의 응답자들은 요 질문에 대해서는 파일을 올릴 수 있어요. 파일을. 그래서 특정 파일 형성만 허용할지 그냥 아무거나 올려야 된다 할 경우에는 체크 안 하셔도 되고, 특정 파일만 이 설문지에 응답을 받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요 부분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파일 업로드예요.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 하셔가지고 특정 파일 형식만 선택할 수 있고, 한 학생당 최대 몇 개의 파일을 올리게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으며, 최대 파일 크기는 언제까지 몇 가지 허용할 것인가 라는 것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이 파일 업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직선 단계는 보통 심리, 상담 심리 체크를 할 때 결정할 수 있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정도를 정할 수 있는데, 맨 1번에 있는 것을 매우 나쁘다라고 정하고요. 5번에 있는 것을 매우 좋다라고 하면 요거를 한번 미리 보기로, 오른쪽 위에 미리 보기로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매우 나쁘다 그러면 1번이고, 아니면 매우 좋다면 5번을 체크하고, 좀 그렇다 2번, 보통이다 3번, 이런 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칸이 만들어지는 게 직선 단계고요. 객관식 그리드, 체크 그리드는 행과 열을 이용한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행에 대해서 1번, 여기 2번이라고 하고요. 행은 열에는 굿이라고 하고, 굿, 배드, 쏘 이렇게 보겠습니다. 객관식 그리드는 한 개씩만 체크할 수 있고, 행마다. 여기 체크박스 그리드는 여러 개를 체크할 수 있는데, 미리 보기를 자 들어갈게요. 다음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보기는 어땠나요? 1번 질문에 대해서 배드, 굿, 행은 한 개만 체크 가능하고요. 또 마찬가지 다른 행에도 체크 가능하지만 한 개씩만 행별로 가능한 게 이 객관식 그리드를 할 수 있고, 체크박스 그리드는 복수로 선택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디는 G-Swift 에듀케이션이기 때문에 요 아이디가 나옵니다. 제 학교 아이디 이외의 사람들한테도 요걸 받을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요거 끄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 응답자의 이메일을 받을지 안 받을지, 또 응답을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그인을 하는데, 이렇게 로그인을 했으면 응답 횟수, 요 설문지에 대해서 한 번만 제출하는 게 가능할지, 아니면 계속하게 하는 게 가능할지도 결정할 수 있고요. 응답자가 이런 응답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설문의 그런 답변을 수정하게 할지 안 할지도 이 제출 후 수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고, 또 요약 차트와 텍스트 응답을 응답자에게 제공해 줄지 말지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프레젠테이션, 톱니바퀴에 프레젠테이션 들어가게 되면 이 진행률을 표시도 할 수 있고, 질문 순서 무작위로 섞어갈 수 있고, 정답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응답을 제출할 링크를 표시할지 말지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요걸 보시면 또 그 확인 메시지는 요 설문이 끝났을 때 그런 종료 멘트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연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멘트도 넣어줄 수 있거든요. 다음에 저장을 하고 한번 미리 보기를 자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미리 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진행률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밑에 현재 2분의 1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질문은 한 개지만 질문 순서를 무작위로 하면 쪽지 시험 칠 때 옆에 있는 학생 커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떨어진다. 요거를 좀 아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퀴즈요. 퀴즈. 여기 다시 한번 더 오른쪽 톱니바퀴에 퀴즈를 들어가시면 이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점수를 넣을 수 있어요. 퀴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크롬북에 쓰면 요 화면만 고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컴퓨터에서는 고정은 안 됩니다. 또 성적을 공개하는데 제출 후 이런 질문 하나당 설정된 점수들을 공개를 할지, 아니면 좀 검토하고 난 다음에 검토할지 할 수도 있고, 틀린 문제를 알려줄지, 정답 알려줄지, 점수 알려줄지 할 수 있거든요. 퀴즈 모드랑 일반 설문 모드는 다르기 때문에 요 퀴즈 모드를 끄실 거면 요거 누르시고, 퀴즈 모드 하실 거면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의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답안,
다음에 점수가 들어갔어요. 답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중에서 답안이 뭔지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요 객관식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 1번 문제의 점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점수를 20점이라 할게요. 그럼 위에 총점 20점에서 총점 20점. 다시 답안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20점을 설정할 수 있고 요거에 대해서 정답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연수 후기에 대해서 이거 뭐 인터넷 끊기고 뭐 별거 없네 그냥 배드 이렇게 이걸 정답으로 제가 해놓으면 학생들은 이걸 정답을 뭔지 체크하실 건데 정답을 배드로 체크해야지 점수 20점이 획득이 가능합니다. 배드를 하고 여기 답변 관련 의견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을 체크한 사람에게 이거는 아니지 힌트를 줄 수 있고요. 정답을 체크한 학생들한테는 나중에 설문지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요거란다. 그래 1번은 왜 오답일까? 이걸 설명을 줄 수 있는 란이 답변 관련 의견 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하신 다음에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그런 설문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등학교가자닷컴에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쪽지 시험을 매일 치고 있거든요. 10번이요. 제가 이렇게 쪽지 시험을 4문제에 80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아테네에 대한 설명 시민들은 뭐였을까 요거 되어 있는데 4문제 80점 했습니다. 108명의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요 쪽지 시험 풀었는데 이 통계치도 아주 세세하게 이 정답이 요 도편 초방제를 실시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제가 일일이 그 채점을 안 하고 점검을 안 해도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쪽지 시험 퀴즈 모드에서 쪽지 시험을 하면 성적도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 요거를 개별적으로 한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홍길동이는 이렇게 정답을 체크했구나 볼 수 있고 다음에 서준이는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글 설문지의 퀴즈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구글 설문지 퀴즈에 대해서 오늘 연수 소감을 마지막 과제로 클래스룸 과제 제출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쪽지 시험 연수라고 되어 있고 이메일 주소 요거는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다음에 요 섹션도 요 밑에 것도 삭제를 하고요. 요것도 제목은 세션인데 연수 후기라고 했고 오늘 연수 후기는 어떠셨나요? 요거를 한 다음에 장문형으로 바꾸시고 요거는 필수로 할게요. 필수. 요 필수를 해 두셔야지 이 학생이 요 정답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지 과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필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시 20분인데 제가 한 개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 한 개만 더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친다고 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접속한 아이, 또 늦게 접속한 아이는 그 시간의 형평성이 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설정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섹션 1과 섹션 2를 나눕니다. 섹션 1에서 난 다음에 섹션 1에 질문을 가져와요. 아니, 섹션 1에서 질문을 추가합니다. 다음 여기 단답형을 하고 비밀번호라고 해석해요. 비밀번호. 지금 퀴즈 모드입니다. 퀴즈 모드. 여기서 이게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응답 확인이 체크됐거든요. 응답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숫자를 넣을지 텍스트를 넣을지 초과할지 말지 넣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비밀번호를 제가 숫자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이 비밀번호를 쳐야지 그 다음 본 시험인 섹션 2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서 이 숫자를 초과할지 아니면 미반할지 똑같을지 할 건데 저는 이 숫자를 똑같이 쳐야지 다음 섹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로 같음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의 비밀번호는 제가 1, 2, 3, 4 할게요. 1, 2, 3, 4 그리고 여기 학생이 좀 빨리 치면 기다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선생님들은 나중에 이 연수 후기를 제가 설문지를 클래스룸에 올릴 건데 여기에 연수 후기를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연수 과제에다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기를 하고 URL 단축을 해서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클래스룸에
연수 후기라고 하고 여기 설문지가 될 건데 혹시 모르니까 추가로 하고 링크를 넣어서 방금 복사 붙여넣기 한 링크를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없는데 1번 공지사항에 넣고요. 여기 과제 만들기를 통해 지금 선생님들한테 할당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설문지 꼭 체크하셔가지고 과제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연수는 좀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교사 입장에서 요 과제를 올렸어요. 연수 후기를. 여기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응답자의 입장에서 들어가지지 요 연수의 응답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구글 설문지라든지 오른쪽 위에 구글 설문지로 쳐셔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셔야지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 위에 저 구글 잼보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요 위에다가 구글 잼보드라고 치시면 구글 잼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구글 잼보드를 활용을 해서 공개 수업을 1학기, 2학기 다 대표로 제가 역사쌤이지만 사회 대표로 2번 다 했었거든요. 그때도 조금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구글 잼보드 제가 또 링크도 올려드릴게요. 제가 들어가기 힘드신 선생님들은 자, 구글 잼보드 지금 들어가 있고 요거 링크를 요 밑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들어가셔가지고 제 화면을 일단 먼저 보시고 한번 들어가실게요. 일단 제가 하는 거 화면을 볼게요. 제가 보면 제가 여기에 그 직소 퍼즐 타지아도 여기서 넣어서 했었거든요. 제가 채팅창에 제가 실제 교실 수업에서 넣은 그런 사례집도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제가 새로운 잼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 구글 행어밋으로 학부모님 학급 임시 총회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문화자본, 인간자본, 경제자본, 사회자본 이런 교육학에도 나오는 것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서 학업과 관련 설명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실제로 여기 화상 회의를 하면서 학생들 설명을 하면서 이 구글 잼보드를 활용을 하시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밑에 들어가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오른쪽에 잼보드 아까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는데 오른쪽 밑에 요거 잼보드를 들어가시면 새 잼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새로운 잼보드가 짠 만들어져요. 제목 없는 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구글 문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프레젠테이션 등등처럼 이것도 언제든지 모든 학생들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몇십 명이든 100명이든요. 그러면 지금 요 옆에 있는 요 기능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아주 편리한 포스트잇의 그림판이라고 설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펜이 있어요. 맨 위에 요 펜을 누르시고 오른쪽 눌러주시면 펜의 종류가 있어요. 펜도 있고 마커도 있고 형광펜도 있고 브러쉬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펜의 색깔들을 정할 수 있거든요. 무료 버전에서 좀 색깔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동그라미 딱 하면 체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배경 프레임 지우기 다 없어집니다. 구글 연수라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여기 치는데 이 펜 밑에 있는 건 지우개입니다. 요거 하나를 일일이 지우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우개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또 마우스 커서는 마우스 커서요. 이거 뒤에 이거 포스트 해볼게요. 요 밑에 마우스 커서 밑에 스티커 메모 요게 구글 잼보드의 대표적인 상징이랄 수 있어요. 포스트잇을 여기 판에다가 붙인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연수를 했을 때 어떤 수학생들은 조별로 수학 문제를 풀고 풀이 방법을 각각 교실에 붙여놓은 판때기에다가 포스트를 적어서 붙여놓았는데 저는 그냥 요 구글 잼보드 뿌려가지고 학생들한테 아까 11세기에 뭐 했고 12세기에는 금나라가 쳐들었고 13세기에는 몽골족이 쳐들었다 이런 식으로 좀 스마트하게 수업을 했었고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여기 스티커 메모를 클릭해 주시면 왼쪽에 색깔도 정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을 할지 파란색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글 문서라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구글 문서라고 하는 포스트잇이 모든 학생들의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5일 날 스승의 날인데 학생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 스승의 날 뭐 할까? 포스트잇으로 의견 달아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그럼 우리 학급 규칙을 정해줍시다. 수업 규칙을 정해봅시다.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 왼쪽에 스티커 메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급 규칙들을 한번 꼭 적어주세요. 1번 수업 시간에 땀하지 않기라는 것을 학생들이 한 명 한 명씩 해서 분홍색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한번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게 제가 한번 젠보드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한번 실습해 봅시다.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자, 요거를 링크를 복사해서 이 클래스룸에 과제에다가 제가 젠보드 다음에 해놓고 추가를 해서 링크를 넣어서 이 젠보드 링크 추가하고 다음 과제를 만들 건데, 여기서 또 실수하시면 안 돼요. 파일 보기 권한 제공하면 볼 수만 있고, 수정 권한 제공하면 지금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 들을 수 있고요. 4번 제공하면 그냥 요거 한 장씩 다 나가게 됩니다. 파일 수정 권한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들을 수 있게 과제 만들기를 해서 할당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제가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들 여기 한번 젠보드 들어보시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 과제에다가 올라올 겁니다. 선생님 들어오셨네요. 이민아 선생님 과제 한번 들어오셨습니다. 이민아 선생님, 그러면 왼쪽에 한번 펜이라든지 스티커 메모. 윤정원 선생님 들어오셨고요. 옆에 펜이랑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맞죠? 여기 펜을 누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여기 지우개를 누르면 그림을 지울 수 있고, 스티커를 누르면 여기 마우스 커서를 누르면 이렇게 포스트잇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포스트잇의 크기를 또 조절할 수 있고요. 또 포스트잇의 왼쪽 위를 돌리면 포스트잇의 방향도 빙글빙글빙글 돌릴 수 있어요. 손대영 선생님 들어오셨고, 박숙정 선생님 들어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림까지 넣으셨네. 자, 그랬으면 이 마우스 커서 누른 상태에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다음에 여기 맨 밑에 그것도 있어요. 레이저는 이렇게 레이저 커서 사라지는, 임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학생이라 치면, 자 얘들아 여기 보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요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것 같다, 학교 규칙 같다. 이거 봐. 자, 서로 존중하기, 욕설하지 않기. 자, 요거는 꼭 지켜야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잡담하지 않는 것도 저 레이저 포인트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펜과 다르게 레이저 포인트는 잠깐만 좀 강조를 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조례나 종례 할 때 학생들 오늘 뭐 했니? 포스트를 올려라. 아니 오늘 뭐가 좋았니? 학교 규칙 정하자. 수업 규칙 정해보자 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왼쪽에 또 밑에서 두 번째 이미지 추가가 있어요. 이미지 추가는 마찬가지 구글 이미지에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칸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보면 배경 변경이 배경 변경, 흰색이 밋밋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사각형 그리드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고, 또 위험한 게 이것처럼 학생이 프레임 지우기를 할 수 있어요. 프레임 지우기, 요거는 학생들한테 경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프레임을 이렇게 제가 왼쪽에 이걸 눌러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뒤로 가기 실행 취소도 만들어지지만, 이런 경우에 공개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 내가 다 지웠어요 라고 해버리면 그때 또 교사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전 교직원이 다 들어가 있고 교장 교감 선생님 뒤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프레임이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막 땀이 줄줄 흐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비상용 이런 파일을 넣을 수 있거든요. 프레임바 펼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프레임을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점 3개가 있거든요. 복제를 하실 수 있고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상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파일들을 가져오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 이걸 공유를 할 때는 또 공유 버튼을 눌러 주셔가지고
또 하시면 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구글 드라이브 제가 빠뜨렸는데 요 구글 드라이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내 드라이브 들어가신 다음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제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여러 가지 폴더가 있거든요. 여기 왼쪽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새 폴더만 있어요. 새 폴더를 만드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글 연수라고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폴더가 좀 만들어질 거거든요. 구글 연수 폴더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 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또 여기 폴더를 넣을 수 있고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그리고 또 내 컴퓨터에 있는 폴더 자체를 올릴 수 있고요. 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폴더를 만들어서 일일 넣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저는 학교에 사진을 좀 많이 찍거든요. 제가 학교의 공식 사진들은 여기에다가 다 넣어서 이 파일 추가를 한 다음에 이 파일을 공유를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왼쪽에 밑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공유가 있어요. 공유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공유 가능한 링크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링크 복사했어야지만 지금 현재는 링크가 있는 제 G3 Education 사용자만 요거를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또 마찬가지 또 더보기를 눌렀게요. 더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 사진들을 보기만 하게 할지 또 구성 추가할지 요걸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요 링크를 복사를 해서 카카오톡이나 쿨 메신저로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평가 계획서도 모으고 사진도 모으고 학습 자료도 모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기능들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드릴게요. 이것도 아주 유명한 과제 제출인데 이거는 제가 과제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클래스룸에서 만들기에 과제에 들어가시면 잠시만요. 과제에 들어가시면 여기 추가에다가 이 파일을 눌러볼게요. 여기 최근 문서함이나 아니면 업로드를 해볼게요. 기기 파일에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제가 넣었습니다. 업로드를 하면 업로드가 쫙 올라가시면서 요 사진을 이제 과제로 제공할 거거든요. 요거는 숨은 그림 찾기예요. 선생님들이 한번 학생 입장에서 해볼게요. 요거를 학생별로 4본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별로 4본 제공을 하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설정하고 루브릭 설정하고 하면 제가 숨은 그림 찾기 또 숨은 그림 찾기 총 3개 이게 댓글로 찾기 해볼게요. 댓글로 찾기. 그럼 루브릭에다가는 3개 찾았는지 2개 찾았는지 하면 될 겁니다. 제가 과제 만들기를 해서 4본으로 학생들 한 명 한 명한테 이 학습지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 댓글을 다는지 댓글로 과제를 제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에 들어가거나 스트림에 들어가면 아까처럼 좀 이따가 이 과제가 뜰 거거든요. 스트림이나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숨은 그림 찾기 컸어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과제 보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개별 과제로 제공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고요. 요 과제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숨은 그림 중 3개를 댓글로 찾아라 했습니다. 클릭을 하고 그럼 여기서 아마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댓글 달아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작업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선생님 요거만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하고 빨리 할게요.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클릭을 하시고 새 창에서 열기 요 새 창에서 열기를 좀 클릭을 할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아마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까 과제 또 새 창에서 요 그림이 열려졌어요. 그럼 오른쪽 위에 여기 댓글 추가 있어요. 댓글 추가. 요거의 댓글 추가가 좋아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어 지문을 읽고 여기 영어 단어의 해석 영어 단어의 한글 뜻을 달아봐라 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 요 지도에 지역명을 넣어라 댓글로 넣을 수 있거든요. 댓글 추가 넣으신 다음에 여기 댓글을 클릭을 해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요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뱀 같은 게 있네요. 그럼 여기 발견 1 댓글 넣어볼게요. 여기 보면 창문에 책이 있네요. 여기도 발견하고 댓글을 넣어보고 오른쪽 위에 댓글 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상 아령 같은 게 있네요. 여기도 똑같은 게 있죠. 여기. 그러면 여기도 발견이라고. 그러면 저는 세 가지를 찾았어요. 구글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끄시면 됩니다. 끄시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요 과제 아까 댓글을 넣었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고 새 창에서 열기를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제가 아까 단 댓글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끄고 한번 제출, 불을 꺼버렸네. 그러면 다시 제출해 볼게요. 자, 그럼 들어가서 수업에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잠깐만요. 연수 3기 들어가서 소문 그림 찾고 다 제출을 해야겠죠? 제출을 해볼게요. 그럼 제출하시겠는가? 제출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피드백을 주고 댓글 다시 돌려봐 줄게요. 연수 3기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 소문 그림 찾기에 아까 제출한 학생이 아까 한 명이 됐기 때문에 제출함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제출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런 교사 화면이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이 댓글을 남겨놔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대댓글 해볼게요. 자, 이게 뭐니? 이게 뭐야? 빔이야? 달팽이야? 한번 달 수 있거든요. 답장을 하고 점수 너 좀 부족하다 하면 80점 주고 다시 오른쪽 위에 반환을 눌러주고 다시 반환하겠습니다. 그럼 학생은 자기 점수를 확인하면서 다시 또 제출을 하거나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들어가게 되면 연수 3기의 수업의 그림 찾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수가 좀 걸리네요. 잠깐만요. 현재 반환을 한 상태인데 선물 그림 찾기 여기 보면 여기 다시 제출이 있어요. 다시 생겼죠. 8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다. 아까 채점 다시 반환 받았고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요걸 클릭해 볼게요. 다시 클릭을 해보면 다시 한번 또 오른쪽 위에 새 창에서 열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단 댓글과 선생님의 피드백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숨은 그림을 찾는다든지 영어 지문의 영어 단어를 찾게 한다든지 아니면 화학 공식을 풀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학 문제를 이런 그림을 올려주고 댓글로 수학의 정답을 달아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거니까 한번 선생님들 지금 연수 끝나시고 한번 연습 삼아 한번 4번 제출된 것들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연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